함께 올리버 언적 나색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볼까요?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사실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 두 개를 연립해서 각각 식이 만족하는 공통해를 찾아내는 것이 연립 방정식의 풀이였지. 지금 이 문제는 똑같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하나가 2차이고 나머지 하나는 1차이거나 2차인 방정식일 때 연립 2차 방정식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특별한 거 없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에서 우리가 식이 2차식인 게 반드시 한 개가 포함되는 그런 이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각각의 풀이 방법이 좀 정해져 있는데 그 풀이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넘어가면 페이지 80페이지 예제 1번에 대해서 우선은 쌤이 풀이를 할 건데 꼴을 자세히 보면 1차식이고 1번은 2번은 2차식인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유형이지. 그지?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하나의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변형해서 대입한다. 이렇게. 자, 말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밑에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걸 이렇게 두고 풀까? 자, 이렇게 풀면 자, 1번 식이 1차식이야. 그지?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x는 y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미지수인 x를 다른 미지수인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 x를 대입하라고. 어디에다가? 두 번째 2차 방정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대입해서 정리한 식을 적어보면 y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전개해서 정리하면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와 y 제곱은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좌변 좀 정리하고 우변에 있는 10을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2y 제곱 더하기 4y 마이너스 6은 0이다. 양변에 2를 나눠주면 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고 이 2차 방정식은 어때? 1과 3 더하기 빼기로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여기 2y가 나오지. 그지? 따라서 y 마이너스 1은 0 1 그리고 y 더하기 3은 0 이라고 해서 이 각각 이게 0이거나 요게 0인 경우가 우리 방정식에 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y는 1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첫 번째 y가 1인 경우에는 x가 얼마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쌤이 요 식에다 대입해서 x를 구해볼게. 그러면 x는 1 더하기 2 되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때 x 값을 구해볼 수 있지.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걸 식으로 답으로 정리를 해보면 x 이퀄 3, x 먼저 얘기하고 이고 y 이퀄 1 이거나 또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이렇게 답을 적을 수가 있다는 거. 되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81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도 한번 풀어보자.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1차식과 그리고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이다. 그지?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자라는 거야. x는 2y-1이라고 정리를 한 다음 이것을 다시 여기 x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거지. 대입하게 되면 2y-1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해야지.
4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 빼기 y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하고 정리까지 해주면 3y 제곱 마이너스 4y는 0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y로 묶어낼 수가 있어서 y로 묶어버리면 3y 마이너스 4는 0이다. 즉 여기서 y가 0이거나 3y 마이너스 4가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y가 0인 경우에 x값을 구해보자. y가 0인 경우에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지. 대입을 해서 정리한 걸 적어보면 x는 2 곱하기 0이니까 0 빼기 1 되면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이번에는 y가 얼마일 때 여기 조금 정리가 덜 됐네. 3y 마이너스 4는 0이다를 정리해야지. y가 얼마겠어? 3분의 4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y가 3분의 4일 때 x값을 찾아보기 위해서 대입해보면 x는 2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3분의 8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3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이걸 정리해서 적어보면 답은 이렇게도 답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0 이거나 이렇게 해서 x가 3분의 5이고 y는 3분의 4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옆에 있는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2번 문제는 좀 다르게 나와 있어. 지금 x와 y의 합 그리고 xy의 곱으로 연립 방정식을 줬지. 그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2차식이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밑에 식을 잘 살펴보면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즉 두 개 합치면 2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xy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따라서 이것도 연립 2차 방정식이고, 그지?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하는 건데, 위에 있는 이 값을, 이 식을 x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면 되긴 돼. 자, 우선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x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7-y에 y 그리고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에 플러스 7y에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보통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최고차항이 아닌 게 좋으니까 이렇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할 거야, 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는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y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7y. 됐지? 따라서 y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y는 8이다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 x는 얼마냐? 알기 위해서 대입해주면 7 빼기 1 되니까 8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두 번째 y가 8일 때는 어떨까? 또 대입해보는 거지. 그러면 x는 7-8이 돼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따라서 답을 적어보면 x 먼저 적는 게 보통이니까 x가 8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8이다 이렇게 답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와 같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의 경우에는 1차식을 변형을 한 다음에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한 문자를 소거시켜서 그 하나의 문자에 대한 해를 구해내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2차 방정식에 대입했기 때문에 각각 두 개의 근이 찾아질 거고, 그 각각의 근에 따라서 연결 지어지는 x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각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x값을 찾아낼 수 있지. 그러면 그 두 녀석이 묶음으로써 해가 된다라는 거야. 8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8이 되는 경우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 문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이 문제는 x 더하기 y는 7이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더라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요 x와 y를 근이라고 보고 이러한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한번 써볼까? 이걸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써보면 쌤이 변수를 t로 잡을게. t제곱 마이너스 합의 t 플러스 곱인데 마이너스 8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x와 y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를 연립할 수가 인수분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x, y를 찾아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8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뭐가 x고 뭐가 y인지를 알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y는 8이 되는 것이고, 맞지? 이거나 또는 x가 만약에 8이라고 하면 y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서 방금처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똑같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넘어가자. 자, 두 번째 유형으로 2차 식은 0, 2차 식은 0 이런 꼴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이렇게 두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교과서에는 거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그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얻은 두 1차 방정식을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1번식과 2번식 둘 다 2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둘 중에 인수분해되는 녀석이 무엇일까를 먼저 우선 판단을 해야 돼. 뭐냐?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2, 얘가 1, 그리고 3, 1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한 식을 적어보면 3x-y와 x-2y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이다. 즉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3x-y는 0이다. 요거 1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경우. 그러면 y는 하고 정리할 때 3x가 될 것이고 이 3x를 어디다가 2에 대입하자라는 거지. 두 번째 식에다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한 1차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한다. 이렇게 구한 걸 대입해라. 이 소리야.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니까 9x의 제곱은 22요. 이렇게 나올 거지. 그러면 10x제곱은 20이 되고 따라서 x제곱은 2가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x가 플러스 루트 2일 때 그때 y 값은 얼마겠어? 그렇지. 3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왜 그런 거야? 이 x를 여기다 대입해서 y를 구해낼 수 있잖아.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어떻게 했어?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루트 2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자, 지금은 요 경우에만 했던 거야. 그지? 근데 요런 경우도 잇따라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풀어내야 돼. 그래서 x-2y는 0인 경우 그때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x는 2y가 될 것이고 얘를 다시 어디에? 2번에 대입하는 거 똑같이 그지?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 2번식을 보면서 대입을 해줘. 그러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 되겠지. 그게 22요. 그럼 5y제곱은 20이 되니까 y제곱은 4가 될 것이고 그러니 y는 뿔마 2가 됩니다. 첫 번째 y가 2일 때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x값을 찾아낼 수 있지. x는 4 찾아낼 수가 있네. 그리고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찾아봐야 돼. 마이너스 2일 때도 찾아봐야 돼. 어디다 대입해야 돼? 당연히 여기다 대입을 해야겠지. 그때 x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구해낸 값들을 답으로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x가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y가 얼마요? 이런 식으로 xy 순으로 적는 것이 보통이고 또 이게 4개의 값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루트 2이거나 또는 또 세 번째 x를 보통 먼저 쓰니까 x가 4일 때 y 값이 2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답을 적어야 돼.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2차식인 형태, 2차식인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답이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쌍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를 보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와? 두 쌍의 답이 나온다는 것과 비교해서 정리해 놓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 넘어가자. 이어서 문제 2번의 1번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까?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그지? 이걸 첫 번째 식이라 하고 요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중에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2, 1, 2, 1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의 인수분해가 2x-y와 x 더하기 2y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1번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2x-y가 0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x 더하기 2y가 0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얘를 y는 2x로 정리할 수 있고 이 녀석을 2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2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5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5x제곱은 5가 되니 따라서 x제곱이 1, 즉 공간이 좀 부족하네.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자, 첫 번째 x가 1일 때 우리가 y가 얼마인지를 찾아봐야 돼. x가 1일 때 y가 얼마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면 2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지.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을 구해보면 얼마 나올까?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풀어보자. x는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지. 얘를 2번 식에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게 되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5y제곱은 5가 되니까 따라서 y제곱은 1이 된다.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y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요.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겠어? 또 대입해야지. 그러면 x는 2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쌤이 따로 다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 자,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총 4쌍의 연립방정식에 해가 나온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가면 81페이지에 문제 2번에 2번 문제도 있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정리를 해보자. 쌤이 마지막 페이지에 또 첫 페이지와 똑같은 얘기를 해놨는데 첫 번째, 우리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이한다?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하나의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로 정리한 다음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의 경우에 특히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한다 했어? 인수분해를 실제로 해주고 거기서 얻어내는 1차 방정식을 다시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하는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거 연립방정식에서 2차식, 2차식 연립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확인해 보니까 없어. 이런 문제가. 근데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 다른 문제집이나 어떤 모의고사를 풀 때. 그때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2차항을 소거해서 2차항을 소거하니까 1차식이 얻어지겠지? 그 1차식과 나머지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수항을 소거함으로써 인수분해가 되도록 쌤이 오타가 났는데, 인수분해가 되도록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야.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xy에 대한 대칭식의 꼴이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 이런 경우는 우리가 x 플러스 y를 a, xy를 b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따로 문제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합시다. 이상으로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 기본적인 2차 방정식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연습하는 게 중요해. 빨리 교과서 돌아가서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지?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